주인공 박성아는 낮에는 여고생, 밤에는 무당인 일종의 투잡족인데요. 용한 무당이지만 자기 인생 한 치 앞도 모르고요. 남들 공부할 시간에 손님 남편이 바람났는지 전봐주는 삶으론 평범한 삶은 애초에 글러먹었는데 자기만 그걸 모르죠. 무당님 연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모태솔로죠. 연애에 몽글몽글 환상만 가지고 있어도 모자랄 18살에 사랑 따윈 믿지 않고 다 필요 없고 얼굴 잘생긴 애랑 사귀어야 연애가 꿀이고 인생이 달아진다고 믿고 있죠. 그렇게 세상에서 얼굴이 최고라고 얼굴 지상주의인 성아에게 자신의 이상형과 똑 닮은 사람이 고객으로 등장하고요. 손자가 너무 애군에 시달려서요. 할머니와 함께 온 미모의 남자애가 성아와 눈이 마주치고 성아를 향해 걸어오는데요. 법당을 거꾸로 걸어서 오죠.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은 무당 눈에 거꾸로 보이는데요. 거꾸로 걸어다니는 사람은 애군기여서 곧 죽을 사람이야. 남은 수명 길어야 3, 7일. 내가 너 살린다. 성아는 잘생긴 자신의 이상형을 살리기 위해 21일 동안 최선을 다해 그를 위해 기도를 하겠다며 남자의 할머니를 안심시키고요. 그런데 그 잘생긴 고객이 성아의 반으로 전학을 오는데요. 그 남자아이의 이름은 배견우죠. 전학 온 견우는 성아를 무당으로 알아보지 않았고요. 이후 성아는 거꾸로 법당을 들어서는 견우가 흠뻑 젖어 있는 걸 보고 견우가 물에 빠질까 걱정해서 부적발이 대단해 부적 손님들만으로도 늘 문전성시를 이루는 부적 전문 무당인 꽃도령으로부터 견우를 지키는 부적을 받고요. 부적을 딱 주면서 연애의 물꼬를 팍 트는 거였는데 남자 화장실을 찾아가 물귀신을 직접 만나 성불시켜주겠다면서 물귀신을 달래주는데요. 이때 하필 견우가 화장실에 들어왔고 견우를 느낀 물귀신은 갑자기 견우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성아는 견우를 지키기 위해 화장실 문을 박차고 나와 냅다 부적을 감싼 호스로 물귀신을 향해 물을 쏴버리죠. 뭐하냐 너? 너를 지켜... 미친 거야? 쉬엄쉬엄해 친구야. 네... 2화 이제 부적을 견우한테 전해줘야 하는데요. 마침 견우의 할머니 오옥순이 견우 학교 생활을 잘 부탁한다며 떡을 해오셨고요. 이 틈을 타 성아는 견우와 친해지고 싶고 할머니 집밥도 먹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로부터 집에 초대를 받고요. 성아는 경계하는 견우의 눈을 피해서 집안 곳곳에 부적을 숨겨놓기 시작하고요. 견우와 성아가 단둘이 집에 있을 때 성아는 견우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요. 왜? 첫사랑... 성아는 계속해서 죽을 운명을 마주하고 있는 견우의 주변에 불안한 기운을 감지하고요. 불길 속에 갇힌 견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성아의 불안함은 극에 달하죠. 성아는 물귀신을 잡겠다고 부적 10장을 한꺼번에 다 써버렸는데요. 다행히 신어머니가 꽃도령한테서 부적을 받아오셨죠. 그런데 성아한테 자기 허락 없이 부적을 써줬다며 신어머니한테 발바닥을 맞으며 잔뜩 혼난 꽃도령은 이 부적에 장난을 쳐서 부적은 무효가 됐고요. 학교 청소를 하던 성아는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강아지 귀신 보기를 찾고요. 창고에 갇힌 불귀신을 보게 되는데요. 견우는 화마 속에 그대로 방치되어 차라리 이대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자포자기의 태도로 구조를 거부하는데요. 하지만 성아는 포기하지 않고 창고 문을 부수고 불 속에 뛰어들어 견우를 덮치는 불귀신한테 소금을 던지면서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데요. 점점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가! 오지 마! 라고 소리치는 견우에게 성아는 말없이 손을 내밀고요. 마침 같은 반 표지호가 유리창을 깨면서 소화기를 들고 들어와 둘은 위기를 모면하고 견우는 겨우 살아남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견우의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 오옥순이 세상을 떠나고요. 3화 성아는 자기 몸에 직접 부적을 그려 스스로 인간 부적이 되어 계속 견우의 곁에 맴돌면서 그의 수호천사가 돼주고요. 4화 성아는 신어머니와 함께 굿을 하러 폐가에 가는데요. 그곳에서 폐가 체험을 하는 유튜버들과 마주치고요. 신어머니는 위험한 곳이니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하는데 유튜버들은 겁을 먹긴커녕 같이 들어가 달라고 떼를 쓰고요. 성아는 신어머니의 칼을 휘두르며 그들을 돌려보내려 하지만 그들은 욕심을 부리고 다음날 폐가에서 발견된 유튜버들은 혼수 상태였죠. 한편 견우는 집으로 돌아오다가 견우를 죽은 지 얼마 안 된 홀령을 부르는 말인 탕문이라 부르며 인사하는 염화를 마주치고요. 염화는 신어머니 동천장군의 또 다른 신딸이었지만 신어머니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견우가 어릴 적부터 견우네 집안일을 맡아본 무당이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견우의 애군을 떼어내겠다고 할머니가 큰 돈을 들였음에도 견우의 불행은 계속됐기 때문에 견우에게 있어 무당은 사기꾼일 뿐이라 견우는 무당을 정말로 싫어하죠.
이후 주승이란 친구가 학교에서 폐가 사고가 난 유튜버 영상을 보다가 영상 속 무당의 모습을 보고는 성아와 닮았다며 자꾸 성아한테 무당이냐고 집요하게 물으면서 영상 속 대사를 따라해보라고 시키고요. 이때 견우가 등장하고요. 너 무당이야? 성아는 견우의 말에 견우가 무당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게 되고요. 약점 잡힌 성아는 무당 아닌 척하느라 웃으면서 좋게 둘러대는데요. 상상 속의 성아는 나 무당 맞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나도 너 속이기 싫다고, 너랑 하고 싶은 거 사랑밖에 없다고 마음속으로 남아 상여자가 되어 당당히 외치죠. 타화 엔딩에서 견우는 성아가 무당이란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고요. 다행히도 수행평가 조별과제로 성아는 견우와 늘 함께 다닐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같은 조에 아기령을 달고 다니는 도연이 포함돼 있다는 거죠. 성아의 시선은 도연한테 쏠리는데 아기령의 시선이 자꾸만 견우를 향하고요. 성아는 인간 부적을 쓰려고 견우의 손을 잡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기령은 더 크게 울고 견우가 들고 있던 컵이 깨져서 뺨과 목, 손에 상처가 나고요. 상처를 치료하던 견우는 순간 성아의 스킨십이 주술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성아한테 배신감을 느끼고요. 집에 돌아온 견우는 성아가 준 립밤도 휴지통에 버리죠. 아이들은 수행평가를 위해 도서관을 찾는데요. 도연이 예민하게 짜증을 내고 울 것 같은데 저 녀석. 일단 통하든 안 통하든 인간 부적 다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더 하며 성아는 견우의 팔꿈치를 잡는데요. 주술. 또 견우는 성아를 갑자기 끌어안고요. 내가 너는 몰라도 무당은 좀 알거든?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주술 쓰고 있었던 거지? 이렇게 당해주면 돼? 어떻게 알았어? 지금 네 마음은 얼마나 지옥일까? 이때 또다시 아기령이 울기 시작하고 도서관의 대형 서랍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면서 인간 부적을 안고 있음에도 그 효력이 완전히 사라져 견우는 성아의 몸을 감싸며 구하다가 결국 다치게 되죠. 인간 부적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이제 견우를 지킬 수 없다. 이후 견우는 성아가 쓰레기 더미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산을 씌워주며 성아를 완전히 외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7화 염화의 계략으로 견우는 악귀의 빙이 되는데요. 화가 난 성아는 당장 견우의 몸에서 나가라고 악귀한테 화를 내는데요. 악귀는 성아한테 반해서 허락도 없이 성아한테 입을 맞추려고 하는데 그 순간 견우가 돌아오고요. 악귀가 성아와 신체 부위가 닿으면 사라지고 견우가 돌아오는 거죠. 유달리 총소리를 싫어하는 악귀는 과거 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이었고요. 오늘만 버티면 3721일 끝이었는데 악귀가 퇴마되지 않아서 성아는 속상해하고요. 그래서 성아와 견우는 손을 꼭 잡고 합방하는데요. 다음날 악귀가 손을 풀고 사라지고요. 계속 학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악귀를 쉽게 없앨 수 없겠다 판단한 성아는 악귀에게 봉수란 이름을 지어주고요. 봉수를 어떻게 하면 천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죠. 그리고 견우도 당장 대학 진학이 달린 양궁 시합이 있고 봉수를 잘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에 봉수가 학교 생활을 하고 대신 양궁 시합도 나가주는 걸로 거래를 하며 실화가 끝나죠. 8화 염화의 과거가 등장하는데요. 염화는 무당 생활을 하던 중 자기 아이를 잃고 내림굿이라도 해서 어떻게든 아이를 살려보려고 했지만 친어머니의 반대로 하지 못하고 그 이후 악의 길을 걷게 됐죠. 견우는 농구 코트에서 성아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하고요. 둘은 집 앞 골목길을 거니는데요. 견우야, 붕대 이제 풀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자. 땀 많이 나냐? 손도 피곤했나 봐. 하루 종일 잡고 있어서. 아니야, 나 원래 땀 잘 안 나는데 긴장해서 그래. 풀자, 붕대. 놀랐지, 갑자기 고백해서. 아니, 좋았어. 근데 나 언제부터 예뻐 보였어? 원래 예쁜 게 먼저잖아. 예뻐서 계속 보게 되고 그러다 좋아지게 되고. 글쎄다. 너는 질문을 질문으로 받네, 용의주도하게. 그치만 내 대답은 이미 준비되어 있지. 난 처음부터. 처음? 응, 처음. 거꾸로 법당 들어온 그날 보자마자 바로 반해버렸어. 엄청 잘생겨서. 그니까 얼굴 보고 좋아한 거야? 응. 그게 뭐야? 그리고 옆에 있어준다고 했지. 혼자 울고 있는 사람 옆에 말없이 있어준다고. 제일 좋은 방법 같더라. 모르는 사람 달래주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다정하고 가장 따뜻한 방법. 그날 너한테 제대로 한 수 배웠어. 그래서 그렇게 옆에 있어줬구나.
내가 그렇게 밀어내는데도. 생각났다.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줬던 날 있잖아. 옥상에서. 그때 너무 예뻤어. 견우의 한 손이 성아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둘이 키스하려는 순간 지호가 자전거를 타고 돌진하며 입맞춤을 방해하고요. 견우는 다가올 양궁대회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요. 성아는 봉수의 도움으로 책에서 얽매, 귀신을 억누르는 법을 찾아서 견우의 몸에 부적을 그리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인간 부적이 되면 애군을 나눌 수 있고 평생 단 하루 동안 귀신을 제어할 수 있고요. 성아가 견우의 몸에 부적을 그려주며 두 사람은 아찔한 러브라인을 이어가고요. 그렇게 봉수가 아닌 견우가 중요한 양궁대회를 나가는데요. 하지만 악귀와 연결된 몸인 염화는 봉수를 견우의 완전한 몸주신으로 만들기 위해 화합술 주문을 외우고 양궁대회에 나간 견우의 인생에 개입하고요. 성아는 대회에 참가한 견우를 격려하는데 결국 견우는 영안이 열려서 선녀 복장의 성아를 보며 8화가 끝나죠. 9화 예고편. 저주할 거야. 내가 지금 옆에 있잖아. 넌 거울 속에 있고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봉수야,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화합술 때 내 기운 섞였으니까 떨어져 있어도 괜찮잖아. 귀신이 인간이랑 친구하려는 이유는 보통 하나거든. 이건 누구야? 누가 역사를 날려? 뭔가 잘못됐어. 핸섬아, 잘 들어. 조만간 많이 아플 거야. 죽는 거야. 여기까지 현재 절찬 방영 중인 12부작 드라마 견우와 선녀의 8화까지의 줄거리와 명장면, 그리고 9화 예고편에 등장한 대사를 제 목소리 더빙으로 전달드렸어요. 추영우 배우의 견우와 악귀 봉수를 넘나드는 1인 2역 신들린 빙의 연기에 힘입어 견우와 선녀는 7월 2주차 TV OTT 드라마 화제성 부문 1위에 올랐고요. 추영우 역시 드라마 출연자 화제성 부문에서 전주 대비 2계단 오른 3위에 안착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들을 보면 견우와 선녀 보느라 과제와 시험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는 댓글 지분이 엄청나게 많을 정도로 10대, 20대 여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한테 엄청 큰 사랑을 받는 드라마인 것 같아요. 드라마 견우와 선녀는 어쩌다 발견한 하루와 선제없고 튀어 같은 학원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8시 50분에 TVN에서 방송하니까요. 티빙에서 정주행하시고 TVN에서 본방사수하세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한국 작품 이야기 오디오로 들려드리고 그 분위기에 맞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아주 많이 감사드려요. 멤버십으로 저의 영상 제작 활동을 후원해주시는 최현주 회원님 스페셜로 감사드려요. 출발 오디오 여행이었어요. 고맙습니다.